크랩톤 됐으면 또 뭐가 궁금하신가요? 크랩톤 상장에서 주식이 오를 것인가? 이거 주식 유튜브잖아요. 이거 쓸 때. 크랩톤에 또 장애 주식 때 또 사서 묻어 놓으셨죠? 아니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근데 크랩톤에 투자한 회사들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그렇죠. 뭐 기사 보니까는 그 3N을 위협할 거라고. 라고 크랩톤이 언론 플레이를 하죠. 그건 언플인가요? 라고 저는 보죠. 크립토는 개발력이 검증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걔네가 후속이 없잖아요. 네. 어찌됐건 제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그 의장이더라고요. 장병규 씨. 네. 엑싯을 하지는 않을까요?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고요. 2대 주주 누군지 아세요? 텐센트. 네. 텐센트는 한국 게임 시장의 강력한 지배자라니까요. 배우의 숨은 실력자. 3N사도 텐센트로부터 자유롭지 않나요? 넷마블 3대 주주일 거예요. 그다음 카카오의 몇 대 주주죠? 거기도 3대 주주가 될 거예요. 카카오 게임기? 아니요, 카카오. 카카오? 네, 카카오. 지금 봐 56% 올랐는데.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 뵙기 어렵게 되네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많이 유의미한 금액을 제가 주식에 돌리진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집 전세금이나 이걸 다 빼서 넣어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또 카카오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럼 크랩톤 들어가죠. 그러면. 네네네네. 크랩톤은 어떤 회사? 배틀그라운드 잘 만들어서 대박이 난. Along with new weapons, 운이 좋아서. 그리고 저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매출 사이즈나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지속 가능한 개발력, CEO의 게임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중요하게 보는 거지. 그리고 그 게임이 성공한 게임이 나오게 되는 게 우연을 넘어서 필연의 산물이 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의 차이는 뭐냐면 한두 개 성공하면 우연이에요. 근데 3개, 4개, 5개가 성공하면 이건 역량이 되는 거죠. 크래프톤뿐만이 아니에요. 스마일게이트, 펄어비스 다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게임 리스크.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은 성공한 거예요. 벌써 성공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났거든요. 4년, 5년 지났어요. 배틀그라운드는 이미 전성기를 지난 게임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하고 그 짝퉁이라고 불리는 화평정영. 이거 다 개발을 텐센트에서 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그러면 크래프톤은 개발력이 없는 건가요? 텐센트가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건가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봐도 크래프톤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텐센트를 하청회사로 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크래프톤은 빨리 개발력을 입증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도 펍지에서 만든 거지 크래프톤 전신이 블루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회사인 크래프톤하고는 일단 흐름이 다른 거예요. 크래프톤은 그 테라라는 MMORPG 리니지 시리즈를 개발했던 메인 개발자들이 집단적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만든 그게 테라예요. 그래서 MMORPG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펍지가 FPS 슈팅 게임인 거예요. 근데 테라는 그 이후에 그 후속 MMORPG가 안 나온 상태에서 개발을 몇 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잘 안 됐고 이 상태에서 배틀그라운드가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어찌됐건 펍지도 크래프톤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크래프톤의 메인스트림은 MMORPG를 만들었던 테라를 만들었던 그 개발자들의 흐름이 있는데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성공하면서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었던 펍지가 회사의 중요한 개발진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두 개의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크래프톤 하나는 원래 메인스트림이었던 MMORPG가 개발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보여줬는가. 또 하나는 펍지가 FPS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안고 있는데 두 가지 다 미검증인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모바일,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모바일이라는 게 둘 다 텐센트에서 개발이 된 거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왜 펍지는 그러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안 만든 거니 못 만든 거니라는. 이번에 그래서 결국에는 화평정영 그게 로열티 이슈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동안에 크래프톤이 거짓말하고 있었던. 저 모르는 사건입니다. 네. 지금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 상장하지 않았으면 안 밝혔을 거예요. 상장하면서 로열티 등등 수익의 원천을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약 한 아시아 쪽의 매출이 1조 한 5천억 정도로 잡혀 있고 그 아시아 쪽 매출의 68%인가
A 회사라는 특정 회사에서 나온 거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A 회사를 텐센트로 추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화평정영하고 관계해서 이게 뭐냐고 했을 때 기술 자문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은 안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관되게 부인했었어요. 즉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다, 텐센트로부터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기술 자문료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로열티거든요. 게임에서 무슨 기술 자문료를 받아요? 하여간 말도 잘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텐센트가 그 배틀그라운드를 보고 그냥 확 만들어 버렸어요. 모바일을. 뭐 어차피 2대 주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래프톤에 보여줬어요. 어차피 우리 서비스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니? 나중에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어쨌든 글로벌 버전으로 해서 나갔고, 화평정영은 중국에서 서비스가 해서 1위가 됐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데 그럼 텐센트한테 돈 받은 거예요? 진짜 로열티 받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요, 받은 거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딱 밝혀지면서 크래프톤은 어떻게 되냐면 거짓말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공개가 됐어요. 68%가 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 기술 자문료다. 그럼 그동안 했던 말은 그럼 뭐냐? 그동안에 왜 부인했냐? 그건 그냥 노코멘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 기업으로서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에 있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텐센트 입장에서도 어떻게 좀 황당하게 되어버렸냐면, 이게 밝혀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텐센트가 중국 정부와 관계해서 계속 지금 끊임없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한국 기업에 해마다 2조씩 로열티가 캐시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크로스파이어, 또 하나가 그 던전 앤 파이터 1조씩 나가요. 자, 근데 거기다 대고 배틀그라운드 1조라는 걸 기술 자문료를, 말 그대로 기술 자문료 코테이션, 땅에서 코테이션에서 만약에 그렇게 받으면 세 개 합치면 3조인 거예요. 3조가 텐센트 빠져서 한국 회사에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회사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그리고 텐센트가 중국 정부 관계가 그렇게 서로 우호적 관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중국 정부가 서비스를 일단은 유보로 시켜놨잖아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서비스 개시 하루 전에 중단이 됐어요. 그게 1년 전이에요.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서비스는 중단돼 있어요. 그게 근데 대기자가 6천만 명이었거든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나오면 대박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텐센트는 진짜 적폐 기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하는 것마다 보기 싫은 짓만 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번에 기술 자문료 형태로 해서 나왔는데, 근데 과연 이런 상황들을 텐센트가 중국 정부에 성실하게 보고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고를 안 했으면 이런 곤란하게 될걸요. 중국 정부가 가진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 권력의 파워는 옛날에 1970년대 박정희의 곱하기 한 1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손을 떼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중국 정부가 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텐센트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크래프톤한테는 압제. 억제죠. 이번에 밝혀지면서 압제라는 게 하나는 기업에 대한 신뢰에 대한 압제, 국내에서 또 투자자들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크래프톤하고 텐센트 관계가 긴밀하구나, 그리고 크래프톤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텐센트가 공헌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이번에 밝혀진 거였죠. 그거는 3N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죠. 3N 중에서 NC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게임 퍼블리싱 되는 게 없잖아요. 서비스 되는. 넥슨은 던파가 나가 있고. 네네네. 그래서 넥슨은 항상 이 중국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1조가 사라지느냐. 예를 들면 넥슨 매출이 한 3조 되거든요. 1조가 사라져봐요. 그 넥슨이 그 공포감을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에서 그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아무런 멀쩡하게 서비스 가고 있어서 파노도 문제가 없으니까 갑자기 중지. 근데 텐센트에서 처음에는 정확하게 넥슨에 알려준 것 같지도 않아요. 넥슨이 그 공포감을 느낀 거예요. 텐센트의 공식 발표가 그러니까요. 뭐 청소년 보호 조치가 미흡했대요. 그걸 지금 체크하기까지 그걸 뭐예요? 지금 벌써 보호 조치가 미흡했는데 1년 가까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채로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미흡한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게임은 생선과 똑같기 때문에 썩어가는 거거든요. 1년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그 경쟁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넥슨은 그 공포감이 있어요. 넥슨은. 근데 NC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크래프톤이 그 점에 있어서 아주 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상장을 하고 난 후에도 왜 따상을 하기가 힘든 정도의 큰 이슈. 저는 이제 중국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개발력 이슈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개발력. 현재는 뭐 기대가 전체 시가총액이 NC보다 더 큰 걸로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개발력 이슈에서도 아니면 차기작이 없다는 거 빼놓고 역시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크래프톤이나 아니면 스마일게이트나 뭐 펄어비스가 훌륭한 회사인데 아직은 3N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체계라든지 개발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다면 저는 3N을 계속 비판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하지만 아직까지 개발력에 있어서는 역시 3N이 그런 지속적으로 성공한 게임을 냈다는 거.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게임계에 대해서 왜 롤이나 뭐라 그럴까요? 길게 가고 탑에서 내려오지 않는 게임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역시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역시 이 MMORPG가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나라 게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노가다예요, 노가다. 리니지나 이런 한국에서 만든 퀘스트를 서양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중국 시장에서의 그 지위를 압도적 1위였는데 그 지위를 다 갖다 바치고 쫓겨난 게 저는 이게 열이 받는 거지.